천양이 Take one. 파주 문발로 430 다 쓰러져가는 책방 바람서적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시집인데 새벽에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천양희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이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고 문학과 지성 시인선 496번이고요. 가격은 9,000원, 10% 할인, 5% 적립해서 가격 되겠죠. 8,000 얼마 되겠네요. 이게 지금 1942년생이신데 시집을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먼저 마음의 수수밭이란 책, 창비시선에서 나온 거고, 창비시선 122호, 122번. 그 다음에 또 창비에서 나온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창비시선 326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건 또 더 전에 거네요. 이건 창비에서 나온 또 너무 많은 입, 요 새벽을 생각하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4권을 저희 책방에서는 팔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새벽에 생각하다라는 이 책인데, 이분이 지금 1942년생이셔서 이 초판 나온 게 2017년도거든요. 이 시인이 75세 때 그 책을 내신 거고, 마지막에 7번째 이 우두커니,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69세 때 7번째 시집 나온 거기 때문에 69세 때 7번째 시집 나오시고 8번째 시집 나오신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하자면 아마 69세에서부터 75세까지의 한 5년간의 70대 초반의 시들을 담은 시입니다. 이 천양희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시고 국어 교과서에서도 실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에 정확히 어디 실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왜요라는 시 물음표 달린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새가 있던 자리라는 시가 EBS 교과서에, 요즘 교육계가 막 돌아가서 교육계가 거의 교육이 없죠. 대한민국에 지금 교육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안 보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이제 EBS 지금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미친 상태에 지금 교육이 놓여 있거든요. 이 누가 만들었냐? 이 좌파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교과서 자체가 지금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재하는 교과서도 지금 수업 시간에 보지 않는데, 아무튼 이 선생님의 시를 다룬 EBS의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과서 실려셨던 것이거나 혹은 수능에 출제되거나 혹은 출제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아마 EBS에서 다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지금 실린 시인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신 시인이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천양희 선생님 치시면 굉장히 많은 인터뷰도 기사도 있고, 제가 아마 링크는 밑에 달아드릴게요. 근데 혹시 유튜브도 있으면 유튜브도 달아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시인인데, 근데 그럼 바람서적에서는 왜 이 시인을 갑자기 이 책을 팔기 시작했나? 지금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시집을 팔게 된 이유는, 물론 이분의 시가 훌륭한 시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70대에, 그러니까 69세에서부터 75세 때에 이 쓴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거든요. 이게 완전 쇼킹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날카롭거나 충격적이거나 이런 시들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을 만한 시들이에요. 읽을 만한 시들인데, 읽을 만한 시들을 70대에 쓰셨다. 여기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 이게 사실은 정말 젊은 지금 시인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시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소개를 지금 해드립니다. 물론 다른 이 시들도 그러신 분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요 시집은 시를 쓰는 것에 관한 시들, 시인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들, 혹은 시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시 쓰는 것을 주제로 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가 시냐라는 게 정의하기가 좀 힘들지만,
뭐 니체의 정의에 의하면 시라는 것은 시는 우리는 왜 시를 쓰는가? 사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시를 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시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코믹하게 묘사를 한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죠. 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 시라는 거는 뭐 성경에서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 어떤 문명이나 어떤 이 세계나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근저가 되는 것이 시다.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시를 쓰기도 쉬워요. 이게 아무나 그냥 펜만 가지고 쓰면 되는 게 사실 시죠. 시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그 시라는 게 실제 정말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시는 사실 철학보다도 더 근본적인 어떤 굉장히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지적인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는 어떤 매체다. 그 전에 그 미술과 관련돼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현대 사회가 사실은 그림도 미술, 현대 미술을 다 가짜 미술이죠. 미술이 제대로 된 미술이 없죠. 미술 다 쓰레기 미술이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해서 뭐 누가 이번에 뭐 국제 무슨 영화제 상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국제 영화제 자체가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현대 영화는 보시면 안 돼요. 현대 영화는 기본적으로 또 상탄 영화 특히나 2000년대 이후의 상탄 영화들은 사실은 그 쓰레기들입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화기 한번 보세요. 영화 내용들이 영화 그 지금 개봉되는 영화들 한번 시놉들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라인들이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그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브레인워싱하기 위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한 영화계가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의 철학, 현대의 미술, 현대의 영화, 현대의 음악, 뭐 현대의 소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썩은 상태인데 우리 시대 태어나는 문학적 천재들 혹은 예술적 천재들은 유복자의 상태에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시는 속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시도 속입니다. 시도 가짜가 많아요. 그러나 시라는 게 북한에 시가 없죠. 이게 사실은 한 사회가 썩으면 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시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울리고 본질적인 어떤 것을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시가 썩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시인은 썩습니다. 그런 시인들 많죠. 왜? 무슨 상 받아서 뭐 나중에 예술대학교 총장하고 미친 짓 하고 이런 문화부 장관하고 이런 부류의 이 시인들은 차치하고 이 시라는 거는 사실은 그 영화나 이런 미술과는 달리 속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소설은 오히려 사실 속이기가 쉽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무슨 뭐 부커상 이런 것도 사실은 수상작들 요즘 읽으면 안 됩니다. 문학을 한번 쭉 보세요. 문학 리스트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 바람서적 책방을 우리가 운영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도 현대 문화계가 완전 썩고 완전 글로벌리스트가 장악했고 좌파들의 놀이터가 됐고 썩어가는 이 현실에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제가 서점을 열었는데 아무튼 시는 그 속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 역시도 지금 뭐 심각한 상태다. 대형 서점에 시를 이렇게 시집을 고르려고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뭐 이 대형 서점 시집 코너 가서 이 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냐? 개인들이 많은 시집들을 냈는데 퀄리티가 되는 시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는 대형 출판사, 시인 전문 출판사에서 나온 시인들조차도 함량 미달인 시인들이 너무 많고 이 시가 짜는 시인들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키워주고 또 평론가들은 키워주고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천양이 이 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시사점을 준다. 게다가 저희 책방에서 지금 이 시집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70의 나이에 이런 시들을 썼다? 이게 거의 지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 한 60만 돼도 벌써 뭐 나이 한 50만 돼도 이 브레인이 제대로 펑셔닝 하지 않고 한 60대고 70대가 되면 사실은 그냥 인간으로서 사실은 생존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참신하고 날카로운 시들을 이 나이 70에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들이 참신하고 진지하고 순수하고 깊이가 있다. 이 퀄리티는 사실은 요 시집은 그 이전에 있었던 시집들에 비해서는 퀄리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이 다른 시집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비평을 하는 건 아니고 요 시집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시집의 시들은 그 시 자체로서의 그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나 시가 재밌다. 그리고 읽고 시라는 게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심지어 철학도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 수 있거든요. 시가 재밌어요. 남의 시 한 편을 읽으면 그 시 한 편에 이야기가 있고 시 한 편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시 한 편에 어떤 그 사연이 펼쳐지고 시 한 편에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것이 펼쳐지고 시 한 편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뭐 고통과 인간의 어떤 그 드라마가 펼쳐지거든요. 짧은 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시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를 읽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읽는데 천양희 선생님의 시를 보면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이 70에 쓰신 시에.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 뭐 요즘 그 뭐 서평 가지고 무슨 뭐 저작권이 어떠니 이 개소리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시를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 시에 대해서 그냥 이 시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뭐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입니다. 이 문학과 지성사는 이 시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나 이 물성적인 면에서는 거의 시집의 시 시리즈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이 시인을 이것도 굉장히 좋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지를 한 것도 좋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책 안에 이 여백들의 그 사이즈 상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사실 페이지 이렇게 딱 돼 있고 뭔가 굉장히 그 심플하고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어떤 시집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물성적인 면에서 또 굉장히 좋고 표지는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시집을 보고 다른 시인들도 옆에 이렇게 좀 참조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시 전문 출판사고 굉장히 뭐 이 외적인 면에서 만듦새 부분에서는 뭐 이건 틈 잡을 데가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어떤 분이 발문을 쓰셨는데 이거 뭐 읽지도 않았어요. 발문 뭐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뒤에 발문은 뭐 김명희 시인이 그랬는데 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여튼 이 시인은 뭐 물성 면에서 시집은 좋고 내용 짜임새도 있고 가격도 적절하고 또 다른 또 이 시집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날아가는데 언젠가는 이 독수리가 뱀을 물고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뱀을 떨어뜨릴 거다. 내가 늙으면. 그러나 나는 그때가 되더라도 독수리가 뱀을 떨어뜨리더라도 물고 있던 뱀을 그러더라도 이 독수리가 혼자 날기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계속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그 독수리는 의지고 욕망이 아니라 독수리는 의지고 힘이고 굉장히 본질적인 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뱀은 거기서 이제 이 스마트한 부분, 지적인 부분 이런 어떤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늙으면 그런 어떤 뱀이 갖는 어떤 그런 명민함과 브릴리언함과 똑똑함과 이런 어떤 그런 논리적임과 혹은 지적인 어떤 거는 사실 늙으면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수리는 계속 날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시집은 이 새벽에 생각한다는 이 천영 선생님의 시는 그 독수리가 한때 뱀을 물고 날다가 지금은 뱀을 떨어뜨려서 독수리만 혼자 날고 있는 그 상태. 그 노시인의 어떤 그 마지막에 그 어떤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거를 이 시집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집은 정말 가치가 있다. 이창동 선생님 그 영화에 그 뭐 여자 노인이 시를 쓰는 노인이 나오죠. 낭만적인 어떤 그 영화의 주제로서 그렇게 그런 시 쓰는 여자 시인 노인을 상정을 했는데 그게 뭐 영화적으로 말은 쉽거든요. 굉장히 좀 영화적이에요. 이 시 쓰는 여자 노인이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영화적인데 왜냐면 그게 현실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뭐 영화는 영화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시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그 시는 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시는 무슨 뭐네 뭐 요즘 미친 출판사들이 하도 많아서 이 뭐 저희는 이게 책 서평하는데 일체 출판사에서 무슨 저자한테 10원 한 장 받거나 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뭐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개소리들 우리 듣기 싫어갖고 시는 안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가 있다라는 것만 이 말씀을 드릴 텐데 9페이지에 맴돌다라는 시는 시를 쓰는 것에 관한 시예요. 이것도 앞에 나오는데 시에 관한 시에 관한 어떤 진지한 명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그때가 절정이다. 이것도 이제 젊은 어떤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회고하고 있어요. 24페이지에 그때가 절정이다. 이 시는 좋은 시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인들이 왜 과거를 회상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노인들도 사실 예술가들은 미래만 보고 달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뭐 어땠다 뭐 이거는 이게 보통의 노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노인들은 그런 얘기는 예술가는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14페이지의 시는 그런 옛날의 어떤 그 자신의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는 시인데 시에 관한 그것도 시이고 16페이지에 모를 일이다. 이 시도 훌륭한 시입니다. 이 모를 일이다라는 시는 뭐 광목을 푹 찢는다 이런 표현에서 청각적이면서 시각적인 해방감을 줍니다. 나이를 드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니체의 그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 니체가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어떤 맥락이 끊긴 어떤 삶의 상황들. 그게 사실 뭐 늙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16페이지에 모를 일이다라는 시, 어떤 설명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 관한 어떤 실존적 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가 이제 16페이지에 나오고 20페이지에 요거 굉장히 훌륭한 시가 나와요. 20페이지에 다소 미심쩍은 결론. 뭐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풀이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한 시고요. 나이 드셔서 70세를 바라보시는 분이 쓴 시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시가 20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다음 21페이지에 이것도 나는 기쁘다.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삶의 긍정적인 훌륭한 시 나오고 22페이지에 그 말을 들었다. 이것도 좀 말장난이고 스스로를 비웃는데 이것도 좀 훌륭한 시고 좀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들을 쓰시는 거는 이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시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읽어서 좋은 책이지만 특히 20대, 20대 시인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분의 어떤 시에 관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이다. 특히나 어린 시인일수록 뭐 30대, 40대 시인들은 좀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30대, 40대 시인들은요, 남의 시 읽으면 안 돼요. 남의 시 읽고 막 따라서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런 건 안 좋습니다. 23페이지에 달무리라는 또 시가 있는데, 달밤에는 달과 밤이 있다. 맨 마지막 줄은 뭐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하늘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끝나는데, 23페이지 달무리라는 시는 뭐 거의 개송 같은 좀 시가 깊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천영희 선생님의 시를 보면요, 이 여성들이 깨작대는 이런 시가 아니에요. 요즘 많죠. 그런 시 같지도 않은 그 쓰레기 시들. 그리고 그런 시가 아니라 이 거의 성별로 따지면 뭐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좀 초월해 있어요. 이 무슨 남자 여자의 이 세계가 아니에요. 벌써 한 인간의 세계로 들어가요, 시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거의 그 구도자의 어떤 그런 그 개송의 느낌을 주고 있다. 28페이지 달무리 이 시 같은 것도 굉장히 깊이 있는 시다. 여성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뭐 벌써 이 먼데인의 이 세계, 이 세속의 세계는 떠난 시들이에요. 시들이. 그러니까 뭐 요즘 그런 시들 많죠. 무슨 뭐 어쩌네 뭐 생리가 어쩌네 뭐 개소리들 하는데 이런 쓰레기 시들 이 시도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냥 이런 그런 거 인간들 이 세속적인 인간들의 시고 이 시는 벌써 이 초래에 있는 시다. 이 천영희 선생님 시는 25페이지에 보면 새끼 꼬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니체의 경구로 시작해요. 시가. 근데 이 진실로 나는 저 새끼 꼬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거 뭐 어느 코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니체가 관념의 거미줄짜기라고 해서 관념의 거미줄을 짜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비난한 적은 있는데 이 새끼 꼬는 거는 사실은 독일의 새끼를 꼬는 사람들이 새끼가 이제 쌀 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 뭘로 이렇게 꼬는데
독일에도 이렇게 식물성 어떤 거를 새끼를 꼬는 사람들이 있죠. 밧줄을 만들기도 하고, 그 쐐기줄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콧은 어디서 나온 콧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새끼 꼬는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나 아시는 분은 밑에 출처를 혹시 아시는 분은 남겨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니체가 새끼 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어디서 했는지, 어느 책에서 했는지 제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는 그 재밌는 시고, 33페이지에 이 새벽을 생각한다는 시. 이분이 사실은 이분의 시의 또 특징적인 게 이게 다른 시인이나 다른 예술가나 다른 작가나 다른 유명인들이 나오거든요. 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네임 드로핑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도 보면 노트르담 성당, 빅토르 비고, 발자크, 이런 고호, 존 케이지, 브레이트, 디오네게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네임 드로핑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짧은 단기 기억은 좀 딸리지만 이 장기 기억은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좀 젊었을 때 영향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 하면 모를까? 사실은 나는 혹시나 이 비평을 이 천양희 선생님이 보신다 그러면 좀 다음 시에는 네임 드로핑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쩌네, 괴테가 어쩌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사실은 이 천양희 이분이 자체가 위대해요. 그러니까 다른 위인들을 끌어들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이 이 초기 시에도, 이 젊었을 때 시에도 이런 다른 어떤 작가나 예술가나 이런 시인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마지막 이 시집에, 특히 마지막은 아니죠. 아직 또 내실 수도 있으니까. 요 시집에 지금 이 새벽에 생각하다는 요 시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건 저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 39페이지에 얼마 동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좀 사고의 흐름이 좋아요. 읽어보시면 한참을 이 시를 읽고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생각할 수 있어요. 칼, 피, 풀, 벌레 소리, 꽃, 물고기, 아우성, 이런 것들인데, 그 시를 읽어서 시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독자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서 한동안 이렇게 방황하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시인 것 같아요. 39페이지에 얼마 동안 그리고 이 시는 굉장히 좋고, 40페이지 복권 한 장. 이거는 시의 퀄리티는 좀 떨어져요. 근데 좀 순수한 시 같아요. 이거 좀 그런 솔직하고 순수한 면에서는 좋은 시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오늘 쓰는 편지. 이거는 참, 오늘 쓰는 편지 나의 멘토에게. 이 시는 정말 나이 40 먹고 늙어가는 사람들, 나이 50, 60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훌륭한 시다. 페이지 44페이지에 바람의 이름으로.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시인데, 이건 산뜻하고 좀 장난기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좀 시인들이 이렇게 좀 언어를 가지고 놀죠. 그게 언어가 사실은 말들이. 그게 사실 시인의 일이에요. 이게 재밌다. 44페이지 바람의 이름으로. 48페이지 그럴 때가 있다. 이 시도 그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그런 시인데, 이거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이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아는 것은 철학자든 시인들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스로를 비웃을 수 없는 순간에 이건 생명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고, 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를 비웃는 게. 이 스스로를 비웃지 못하는 자는 그 안에 갇혀있는 자다. 근데 이 스스로를 비웃는 재밌는 시고, 49페이지에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좀 감각적으로 굉장히 좀 젊은 시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젊은 시입니다. 잘 쓰셨고, 58페이지 50년. 시력 50년이라고 자꾸 시력이란 말씀을 쓰시는데 이게 시 경력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해를 서기 빵년으로 하듯이 자기가 시를 처음 쓴 해를 빵년으로 하셔서 그걸 이후를 시력이라고 하시는 건 것 같아요. 시력 50년이라고 그랬는데, 과거를 단순히 노인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 이거 재미없거든요. 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노인들이요, 과거를 회상하지 마세요. 과거로 가지 마세요. 이 노인일수록 과거를 버려야 돼. 노인일수록 그냥 살다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살다 죽으면 돼요. 과거에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과거적인 사고나 과거의 추억이나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불러오더라도 그것이 그 미래로 가기 위한 현재를 풍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과거가 아니면 과거 자체에 침잠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58페이지에 있는 이 50년이라는 이 시는 과거로 매몰되는 시가 아니라
이 앞을 바라보는 시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좋은 시였다. 66페이지에 잘 구별되지 않는 일들. 이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시. 숙부쟁이와 구절초와 벌개 밑이가 잘 구별되지 않고 나팔꽃과 맥꽃이 잘 구별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잘 구별 못하죠. 그것이 나이를 많이 먹었건 적게 먹었건. 근데 그걸 굉장히 좀 그걸 재밌게 좀 참신하게 잘 쓰셨고 68페이지의 여운 이것도 또 시 쓰기에 관한 시예요. 이게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시들이 이 시 쓰는 거에 관련된 시를 많이 쓰셨어요. 이 시가 뭐냐, 이 시를 왜 쓰냐라는 게 만약 시가 하나의 구도라면 어떤 인간이 도를 닦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나아가고 그거의 수단으로서의 혹은 그것의 부산물로서 시가 탄생하는 거라면 지금 천양희 선생님의 시집에서의 이분의 시에 대한 접근의 방법은 접근의 태도는 그 접근하는 각은 그는 구도다 구도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이 투쟁하는 어떤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 개인적인 뭐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르고요. 잘 모릅니다. 물론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좁기 때문에 뭐 두 다리 건너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세 다리 건너 가면 뭐 어떻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뭐 결혼이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시인에게는 사실은 시인은 시가 중요하고 시로서 말하죠. 사실은 이분이 인터뷰도 좀 하셨는데 인터뷰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이나 이 작가 인터뷰하는 거 이거 완전 쓰레기거든요. 작가 인터뷰하지 마세요. 이 소설가들 뭐 작가가 왜 인터뷰를 해? 작가가 왜 뭐 나와서 떠들어? 작가가 작품으로 얘기하지. 소설이 소설로 얘기하지. 뭘 어디 테드 와서 왜 떠들어요? 소설 쓰는 사람이 방송에 왜 나와? 소설가가 왜 문화부 장관을 하고 소설가가 왜 시인이 무슨 뭐를 해? 영화 감독 영화 만들면 되지 왜 문화부 장관을 왜 해? 그러니까 이 시집 자체가 시에 관한 시다. 근데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가 시에 관해서 시인이 노래한다? 이거 사실은 좀 정상적이면 시인은 삶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삶의 마지막에 물론 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저자분 시인분들 이 시인분이 영상 보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집을 쓰시는 거 보니까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금 누가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있는지 뭔가 삶을 잘 매니지를 하시면서 동시에 시 쓰기만 전념하신 건지 5년 동안 요 정도 시집 분량의 시를 잘 쓴 것도 이거 굉장한 생산성이거든요. 시를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 젊은 오늘날의 시인들은 이게 배워야 된다. 이 자세를. 모든 천재들은 우리 시대의 유복자로 태어난다. 시인들이 시를 어디다 씁니까? 시를 뭐 쓰려고 하는 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고 카톡 뭐 메시지 왔다고 뭐 올 것 같은데요. 띠링띠리링. 컴퓨터 해야 되고 뭐 게임 해야 되고 이 시대가 한 사회가 망가지면 시가 더 이상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트랙에서 러닝을 하고 운동을 할 때조차도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을 보고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 속에 매몰돼서 심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거의 좀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시라는 거는 이런 막 돌아가는 세상,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시는 굉장히 진짜 중요하게 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 인간에게 상실된 자기 자신을 찾아줄 수 있는 도구다. 요 새벽을 생각하다는 시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시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목을 왜 새벽을 생각하다라는 시로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가 좀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자면 사실 76세면은 사실은 새벽이 아니죠. 인생의 황혼이죠. 이 황혼을 사시는 분이 새벽에 생각한다. 이분은 새벽이신 것 같아요. 평생. 이 삶이.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무튼 이 시는 그냥 단순히 좋은 시집이 있습니다. 바람서적에서 책을 사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좀 하나의 이건 사건이다. 이 시집 자체가. 우리 시 역사에 좋은 시인은 사실은 뭐 랭보입니까? 누굽니까? 그게 맞아요. 시는 시 젊었을 때 쓰고 그냥 아프리카도 가든지 어디 딴 데로 가요. 끝난 거예요, 시는. 나이 30에 나이 30에 잔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가 끝나요. 많은 인간들이. 왜냐면 그 인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시인은 나이 70에도 끝나지 않는다. 계속 시를 쓴다.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시를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 책은, 이 시집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건에 비견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이 분의 나이와 이분의 어떤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훌륭한 시가, 그리고 시에 관해서 진지하고 시 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는 이 시가 이런 시집을 나이 70대 초반 중반에 출판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사건이다. 이건 어떤 삼류 어떤 글로벌리스트 영화 감독이 무슨 어디 가서 상 받고 이런 거는 사실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 영화도 보지 마시고 인간 이 망해가는 사회에서 시를 읽으셔라. 요즘 스타벅스 가면 5,000원 커피 5,000원인데 이 8,000원에 이 시를 하나 시집을 지금 초여름에 올 봄에 구입을 하셔서 올 한 해를 좀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